오늘은 좀 오컬트적인 현상의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아마 모두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요즘 지구에서 그 빈도가 다시 늘어가고 있는 지구 괴소음 현상입니다. 최근에 중국 구이저우성 웨이닝 자치현산 속에서 나팔 소리 같은 괴이한 소리가 나기 시작을 했고, 중국 소셜 네트워크의 서비스를 금세 뜨겁게 달구기도 했었죠. 학자들은 이 소리의 정체를 놓고 각종 추측만을 난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주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괴소음 덕분에 웨이닝 자치현은 관광객들로 붐비기 시작을 했고, 미스터리 장소로 매우 유명한 명소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중국의 괴소음이 들리던 시기에 한국 역시 여러 차례 이 괴소음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처럼 과거부터 지구촌 곳곳에서 정체불명의 괴소음이 들리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 네티즌들은 이 괴소음에 대해 엄청난 궁금증을 여전히 내비치고 있고, 제 메일에도 중국 괴소음 정체를 밝혀달라는 요청이 심심치 않게 보이길래 오늘은 이 괴소음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에서 보는 이 괴소음은 중저음으로 울리고 있고요. 마치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기분 나쁜 음색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은 이것이 자연현상으로 일어난 것이다, 미국의 기상 관측 실험에 의해 생겨난 소음이다, 혹은 미국이나 러시아의 비밀 무기 테스트 현상이다 라는 갖가지 의혹을 쏟아내고 있죠. 이뿐 아니라 유튜브나 각종 공용 방송에서도 이 괴소음에 대해 표면적으로 설명만 하고 있을 뿐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 보니 저도 평소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일단 괴소음 현상하면 짤막하게 유튜브 영상에서 흔히 나오고 있죠. 특히 유명한 영상을 고르라면 2012년에 유튜브를 통해 캐나다 엘버타주 콩클린의 한 숲을 찍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길이는 대략 1분 12초 분량이었고, 마치 괴수가 울부짖는 것 같은 중저음의 소름 끼치는 괴소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 숲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인부들은 갑자기 울려 퍼지는 이 공포스러운 소리에 겁을 먹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당황하고 있는 장면까지 찍히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캐나다와 같은 날이었던 체코의 한 숲속 마을에서도 이와 비슷한 괴소음이 울려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 전날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찍힌 괴소음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게 되죠. 이뿐 아니라 칠레, 멕시코 등에서도 비슷한 소리를 찍은 영상이 비슷한 시기에 연이어 올라오게 되죠. 그러나 사실 유튜브 괴소음의 영상의 최초 발원지는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가장 먼저 관측이 되었고요. 이것이 유튜브로 업로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우크라이나 괴소음 영상은 불과 닷새 만에 37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 그 뒤 같은 달에는 미 콜로라도, 캐나다 몬트리올 등에서 모두 비슷한 사스쿼치 괴소음의 영상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시의 하늘에서 괴소음과 함께 이상한 빛의 고리 같은 것이 나타나 마침 명절을 즐기던 유대인들이 놀랐다라는 영상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유튜브의 롭 FX라는 그래픽 디자이너 작품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활발한 논란이 지속되던 가운데 괴소음 소문은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고, 이후 뜸했던 괴소음 영상이 올해 들어 중국을 시작으로 다시 출몰하게 된 것이죠. 일단 우리가 이 괴소음에 대해서 천천히 접근해야 할 점은, 우선 유튜브 영상에 업로드된 괴소음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저음의 괴소음은 도저히 인간의 기술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아주 크고 거대한 울림의 소리였다라는 것인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라는 괴소음을 가까이에서 들었다 혹은 들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같은 크기의 중저음으로 울려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괴소음이 하늘이 아닌 땅에서 울려 퍼졌다면 그 소음의 진원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소음이 퍼지기 때문에 그 소음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운 좋게도 사람들이 살지 않고 있는 해저나 혹은 정글 지역에서 소음의 발현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소음이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한 가지 예로 괴소음이 지각 변동에 의한, 즉 지각 이동설로 인한 소음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사실상 지각 변동 현상 역시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거나 들릴 수도 없고, 대부분 해저와 같이 해수면 깊은 곳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들리시는 괴소음처럼 노골적으로 소리를 듣기도 어렵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것은 중저음의 소리를 가진 경우가 아니고요, 둔탁한 바위나 땅이 부서진 소리와 매우 비슷하게 울립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지진을 그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지진은 중저음의 소리가 아닌 폭탄이 터지는 소리와 매우 비슷하게 들린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괴소음의 정체는 땅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다라고 밖에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서 울리는 것일까? 바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고 볼 수가 있죠. 괴소음이 세계 곳곳에서 거의 같은 데시벨로 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이 그 진원지일 수밖에 없고, 또한 북극과 남극 같은 이러한 극지점에서 생성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하늘에서 울리는 괴이한 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매개체는 태양과 같은 혹은 태양의 자기장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괴소음은 태양 혹은 강력한 자기장을 발산하는 그 어떤 장비와 관련이 매우 깊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태양을 한번 의심해 보도록 하죠. 지구 괴소음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 태양은 어떤 상태였을까? 2007년 기사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태양 폭풍 다음 주기 2008년을 시작으로 해서 2011년 절정에 달한다. 약 11년 단위로 반복되는 태양 폭풍의 다음 주기가 2008년 3월을 시작으로 해서 2011년부터 2012년 중반께에 절정에 달할 것이다 라고 미 해양대기청 우주환경센터 연구진이 직접 발표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 괴소음이 가장 활발하게 들렸던 시기가 정확히 2011년 말부터 2012년 중반까지였는데, 정확하게 태양의 흑점 폭풍 주기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태양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이 괴소음이 최초로 영상화되었던 지역이 우크라이나고, 그 시기가 2011년 8월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2011년 8월에 태양의 흑점이 폭발을 했습니다. 태양 흑점 폭발은 태양의 엄청난 자기장을 발산시키게 되고, 폭발 시 분출되는 입자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우주로 퍼지게 되는데, 이때 지상의 GPS, 항공, 송수신기, 휴대폰 등 통신 장비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면 물론이고, 이것을 일명 하늘 지진이라고 불리우는 괴소음 현상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괴소음 현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미 역사에서도 널리 보고된 바가 있는데, 마른 하늘에 대포나 나팔 혹은 피리를 부는 듯한 소리, 그 밖에 소닉붐 현상이 일어나는 듯한 바람소리가 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지진은 인간이 제트 비행기를 만들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보고되어 왔던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괴소음은 아니다 라고 보시는 게 일단 맞겠죠. 자, 그렇다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괴소음 현상들이 모두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 라고 단정짓기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하늘 지진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태양의 자기장 영향으로 인해 이때마다 지진 활동이 강력하고 활발하게 일어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말이 사실이라면
2011년 흑점 폭발이 일어났던 이 시기의 지진 활동을 한번 분석해보면 어떨까요? 자, 한 예로 2011년 3월 그 유명한 후쿠시마 지진이 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현재 후쿠시마 방사능이 누출되었고 전 인류가 일본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죠. 그리고 같은 달인 3월 일본의 산리쿠 해역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터키와 미국 등 2011년 미국 지질조사소에서 발표한 규모 5.0 이상의 세계 지진이 총 2376회로 연평균 1601회보다 무려 2011년도에 1300회 가까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프로 보았을 때도 2011년에 압도적으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역시도 강력한 자기장을 토해내는 태양 흑점 폭풍이 일어난 이후 지진이 급등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당시 후쿠시마 역시도 괴소음 현상이 포착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태양의 자기장과 지구의 자기장 충돌로 인한 지구의 괴소음이 전 세계에 많이 들려올수록 지진과 해일 그리고 강력한 폭풍우 등이 몰아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자연재해에 따른 위험성을 인류가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지진에 따른 지구 괴소음은 밀접하고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고, 지구가 태양의 자기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따라 그 소음과 지진의 빈도수가 함께 급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에서 들려오던 괴소음이 급증했던 때와 태양의 자기장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으며, 이때마다 괴소음 발생 연 이후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도 역시 우연은 아닙니다. 최근 한국의 포항에서도 중저음의 괴소음이 울려 퍼진 직후 지진이 발생했던 것도 다 말씀드린 태양과 지구의 자기장 충돌로 인한 후유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2011년도에는 지구의 괴소음 현상만이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괴소음이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자극적이었고 크게 관심이 되어서, 즉 관심이 폭발되었기 때문에 다른 현상들이 모두 묻혔던 것이고, 또한 다양한 음모론과 카더라가 난무하게 되었던 것 뿐입니다. 자, 그럼 괴소음 위에 어떤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느냐? 바로 무지개 구름입니다. 이 무지개 구름은 체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보통 무지개와 같은 현상으로 대기 높은 곳에 생겨나지만 지구의 자기장 이상 현상 때도 자주 출몰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체온과 다른 점은 옅은 구름 사이에서 매우 선명하게 무지갯빛 구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장으로 인한 체온과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체온은 매우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찾아보자면 사람들 사이에서 천사의 기둥이라고, 즉 빛기둥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로라와 매우 흡사한 형태이고 우리나라 해운대와 러시아에서 실제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붉은 오로라의 출현입니다. 남극과 북극의 붉은 오로라 현상이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고, 또한 남극과 북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로라 현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유는 태양의 자기장 현상이 강렬하게 지구의 지자기장의 충돌과 함께 생겨나는 일종의 자기 충돌 현상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천사의 기둥이라고 불리우는 빛기둥은 다시 최근 그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고, 중국의 괴소음 현상을 시작으로 다시 괴소음 출현 빈도가 또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태양의 자기장이 그만큼 다시 강력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뭐 말할 것도 없이 현재 태양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이것이 현재 태양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2020년 12월에 찍힌 사진인데, 태양의 남북 극지방이 상당히 괴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만큼 태양의 자기장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지구의 자기장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고, 지금의 괴소음 현상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그러한 현상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태양이 저 정도로 괴사되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지구에 더 강력한 지진과 해일, 태풍이 몰아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전조의 현상 중 하나이고, 태양의 강력한 자기장 현상은 토성과 목성 같은 자전과 공전의 속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결국 토성과 목성의 행성들이 나란히 일직선상으로 겹쳐질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성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토성과 목성의 행성들이 일직선상이 되었을 때 지구에 큰 재난이 닥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과학적인 결과의 산물 중 하나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현상을 단순히 태양의 자기장 영향의 책임으로만 돌려야 하는 것인가? 혹시 음모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하프라는 이 기계의 영향을 태양의 자기장으로 오인하게끔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일단 현재 일어났던 괴소음과 하프의 연관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프 자체가 정말 기후를 조작한다고 해도 북극의 붉은 오로라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천사의 기둥과 같은 이러한 복잡한 현상을 모두 만들어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괴소음과 지진은 하프보다는 태양의 자기장 현상이 더 많은 영향과 근거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책임으로 일단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프가 일으키는 현상은 모두 부정을 해야 하는 것이냐? 그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긴 말할 것 없이 이 영상 하나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영상은 호주의 해변가에서 일어난 영상인데 기상학자들의 주장에 따르자면 이것은 단순히 태양과 지구의 자기장 충돌만으로 생겨날 수 없는 이상한 구름의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는 구름 위에도 모래폭풍과 급격한 온도변화, 물고기의 떼죽음, 홍수, 산불 등등 국제적 기후 재앙이 매우 심했고, 특히 영상에서처럼 자연적인 구름이라 할 수 없는 이상기후 현상이 매우 여러 차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모든 원인을 하프라는 은밀하고 거대한 장비의 책임으로 또 돌려야만 하는 것인가? 일단 하프가 작동되었을 시에 자기장의 교란이 실제로 일어난다 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하프를 연구한 학자들의 말에 따르자면 하프의 작동이 가장 강력해지는 순간이 바로 태양의 흑점 폭발로 인한 태양의 자기장이 극대화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프가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태양의 강렬한 자기장의 영향도 함께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태양 자기장과 하프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하프를 사용하게 되면 몇 시간 혹은 몇 주 내에 하늘에서 이상한 라디오 소음과 섬뜩한 빛, 그러니까 발광체 현상이 발생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 고베 대지진 때 흰색과 푸른색 그리고 오렌지색의 불빛이 200m가량, 그것도 크기로 1.8km나 길게 뻗어 있었고, 이 불빛의 현상을 현재까지도 그 어떤 학자들이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9만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규모의 8.0의 중국 쓰촨 대지진, 이 대지진이 발생하기 30분 전에도 쓰촨 상공에서 무지갯빛 같은 빛덩어리가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고, 이것은 붉은색과 노란색 등의 여러가지 색을 띠면서 30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2007년 강진이 몰아쳤던 페루에서도 지진과 함께 번개처럼 번쩍이는 섬광이 수차례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과 뉴질랜드, 칠레 등에서 이 빛덩어리가 세계 각지에서 목격이 되었고, 지진을 예고하는 빛이 일어난 후 어김없이 모두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지진 학자들은 지진 전 나타난 60여 건의 섬광 현상을 분석한 결과를 논문에 발표를 했는데, 진원에서 발생한 지진파의 영향으로 생긴 이 전기 에너지가 지표면으로 분출되기 시작하면서 공기 입자와 이것이 맞물려 빛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 빛덩어리가 수시로 색을 바꾸고 또한 덩어리의 형상의 모양을 수시로 바꾸면서까지 빛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명확히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목격한 지진 성광처럼 특이한 색과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초고와트 전기를 인위적으로 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빛덩어리는 자연적인 것이 아닌 인위적인 확률로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고로 지구상에 현재 하프가 존재하는 곳은 러시아, 중국, 미국, 스웨덴, 도쿄,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영국, 페루, 브라질, 알래스카, 그린랜드, 호주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프가 알래스카와 그린랜드, 호주에 있죠. 하프는 원래 석유 탐사를 위해서 30W의 저전력을 작동시킬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해 놓았다라고 미 국방부가 이야기를 했지만, 반면 무려 25W의 전력을 흘려보내는 장비로 변모되었다라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 국방부는 하프가 전리층에 강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라는 것을 인정했는데, 30W일 리가 절대 없다라는 것을 미 국방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의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 진실을 파헤쳐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오존층이 파괴되는 지역과 하프의 위치를 나열해 보면 우리가 아주 쉽게 그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호주부터 볼까요? 호주는 피부암 발병률이 세계 평균보다 13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남극의 오존층 피해 지역과 매우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다음으로 세계 기상기구가 북극과 인접한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그린란드 지역에 자외선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모두 오존층이 파괴됐기 때문이었죠. 마지막으로 알래스카 역시 북극과 가까워서 오존층 파괴로 인해 영구 동토가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세 지역의 공통점을 하나 우리가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거대 하프 장비가 구축되어 있는 장소들이 하나같이 북극과 남극에 밀접해 있는 지역이다 라는 것이고, 이 장비들은 하나같이 남극과 북극을 향해서 모두 구축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남극과 북극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이기도 하고, 오존층의 위험이 가장 많이 노출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거의 없는 가장 안전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겨울 동안 남극과 북극의 성층권 대기는 순환 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정체 상태이다 보니 그 무엇보다 간접적인 영향으로 오존층 피해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이없게 다시 북극과 남극의 오존층이 복구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렇다면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폐해, 이것에 대한 부분이 현재도 계속 ING, 즉 진행형임에도 불구하고 오존층이 복구되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자, 이걸 뭐라고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오존층 파괴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오염 물질 자체보다 더 강력한 무엇인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오존층 파괴 물질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극과 북극의 오존층이 복구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실제로 두 눈을 뜨고 주위를 보십시오. 늘어나 있는 자동차와 엄청난 규모의 발전소들. 인류가 정말 오존층 보호로부터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보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온난화 발생과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의심해 봐야 되고, 또한 다른 문제점 그리고 다른 근원점으로 인한 오존층 파괴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을 저는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오존층 오염 물질의 주장을 저들이 앞세우게 되면 하프 같은 골치 아픈 실험 테스트 따위의 논란은 조용히 온난화와 온실가스 뒤로 묻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여기에 우연히도 거대 규모 중심의 하프들이 모두 남극과 북극 인근 지역에 밀집이 되어 있고, 남극과 북극의 오존층이 가장 심각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점, 이것들이 과연 우연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모두 베일에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택의 최종적인 몫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몫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의문점 중 하나가, 이 미 국방부가 하프를 안전한 장비다 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깊숙이 비밀리로, 그것도 대외비로 관리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인가. 자, 사실 한간의 하프에 대한 이러한 소문도 들립니다. 하프는 날씨 파생 상품에 어마어마한 뒷돈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러한 요긴한 장비로 사용이 되었다. 이것이 현재 음모론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하프는 기후변화 그리고 구름 씨앗 일명 캠트레일의 주범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던 중 하프는 갑자기 2014년 폐쇄가 되었고요. 그 이유가 미국 정부가 여러모로 이 전리층과 자기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기기란 점 때문에 세계에서 비난을 받게 되었고, 결국 하프 프로젝트에 최종적으로 손을 뗀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손을 뗀 게 아니라 하프가 폐쇄된 이후 오바마 정권과 지구 공학에서 미 국방부 소속의 소나기에 이것을 다시 집어넣어 버렸고, 현재 하프의 자체적인 장비가 작동되고는 있지 않지만 민간인이 모르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 하프의 기술력을 이용해 꾸준히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단순히 태양의 자기장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특히 이상한 현상들이 실제로 지구에서 일어나고 또한 일어났었다라는 점, 그리고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 장비는 태양의 자기장에 의해 더 강력한 시너지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과거 규모가 컸던 하프 기지들은 죄다 남극과 북극의 밀접한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고, 2014년 하프가 폐쇄된 이후 다시 지구의 남극과 북극의 오존층이 복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하프가 정말 미국 정부의 주장처럼 땅속 자원을 찾아내는 단순한 기술만을 가진 것이라면 그 기술을 대중에게 공개해버리면 그만이지, 왜 아직까지 모든 것을 미 국방부 아래에서 비밀리에 붙이고 있는 것인지. 현재 알래스카에 위치한 고주파 방사성 극광 연구 프로젝트도 미 공군과 해군이 동시에 관리를 하고 있고, 알래스카 하프 지역에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 대단한 기술이라고 이렇게 꽁꽁 그것도 숨겨놓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하프 같은 기술들이 미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의 말처럼 별거 아니라면 끝없이 음모론만을 양상시키게 방관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공개하고 시시한 해프닝이었다 라고 당당하게 주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 꽁꽁 숨길수록 그것은 오히려 진실일 확률이 매우 높아지니까 말이죠. 끝으로 오늘 방송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태양의 자기장 영향으로 지구의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태양의 자기장 현상만으로 결코 불가능한 기후변화도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태양의 자기장 능력을 이용하는 그 어떠한 기후조작 장비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예측하는 기후조작 장비는 태양의 자기장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진과 같은 기후변화 현상의 원인을 권력자들은 현재 온난화와 태양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폐쇄된 하프가 아닌 특정 비밀지역에서 하프의 기술력을 이용해서 이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된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